네, 6.1 지방선거가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충북 유권자들은 민선 8기 충북 도정을 이끌 새로운 지사를 뽑게 되는데요. 뉴스7 충북은 여야 도지사 후보를 초청해 출마 포부와 주요 공약을 살펴보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은 첫날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지사 예비후보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충북 도정의 수장이 되겠다며 선거에 출마를 하셨습니다. 네. 먼저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네. 자유롭게 충북의 현재를 평가해 주시고요. 충북의 가능성과 또 과제 등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예, 충북은 역사 이래 가장 높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에 서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은 문제도 있고 새로운 과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는 역시 저출생입니다. 예, 인구 없는 성장은 결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저출생은 결국 생산 연령 인구와 감소로 이어지고 또 이것은 저성장과 사회 불안을 초래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이미 0%대로 접어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저출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북의 합계 출산율이 2012년에 1.49명이었다가 지난해는 0.95명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저는 합계 출산율 1.5명을 목표로 월 70만 원의 육아 수당을 전 신생아에게 5년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북에서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 사례를 만들어 이를 전국에 확산시키겠습니다. 자, 대표 공약으로 아동 양육수당을 내걸었습니다. 네. 이게 취지는 좋은데 재원 방안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자치단체 협조도 좀 구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도내 신생아 기준 5년간 매월 70만 원을 지급할 경우 민선 8기 2023년부터 2026년 4년간 필요한 재원은 그 정책 목표가 달성됐다라는 전제하에 4년 동안 약 6,5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6,500원은 도와 시군이 4대6 매칭을 한다는 가정을 하면 도에서 필요한 것은 한 2,600억 정도 됩니다. 현재 도의 일반회계 예산이 1년에 5조 5천억이거든요. 그러면 4년간이면 뭐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2조입니다. 지사의 재령 사업비가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 22조의 10%면 2조 2천억이거든요. 그러면 그곳에 들어가는 2,400억 정도의 예산은 지사의 재령 사업비의 한 12% 정도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사실 우리 그 도민들이나 국민들께서 저출생 극복에 필요한 예산의 투입에 대해서는 약간 좀 과하다 싶더라도 그것을 용인할 수 있다라는 국민적 합의가 저는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신이 상대 후보보다 좀 우위에 있는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확실하게 저의 그 소신을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저는 국회에서 의정 활동하는 12년 동안 중에 10년을 산업경제를 담당하는 위원회에서만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 대사로 갔을 때도 사실 중국이 대사관의 업무 중에 가장 큰 것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예. 그리고 비서실장이 있을 때도 저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혹시 억울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런 일을 풀어주는 역할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업들과 소통을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에 아주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경제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는 충북 전문가입니다. 사실 저는 단양에서 영동까지 아주 작은 마을까지 작은 도로까지 그리고 그 군의 모든 현황까지 정말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충북의 전문가다. 그리고 이 충북의 현재의 문제점과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도 역시 가장 많은 공부를 해왔다. 그렇게 자부합니다. 네.
자, 근데 이번 지방선거를 대선 후반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대선에 이어서 이번 지방선거 역시 비호감 선거, 그러니까 누가 싫어서 다른 사람을 찍는 선거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혹시 공감하시는지요? 저는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프레임 자체가 유권자들에게 정치 무관심을 촉발해서 참여 민주주의를 퇴보시킬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선거는 자신의 장점을 내세워서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을 받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거를. 저는 정말 말뿐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후보님 출마와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지난 대선 결과를 봐도 충북에서는 비교적 큰 격차로 패를 했고요. 또 한 번의 선택을 바라는 것에 대한 비판도 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경제 정책, 특히 뭐 이런 주택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책실장의 업무 영역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초기에 얘기했었는데 첫 일주일 정도 나오고서 그 정책에 대한 책임론은 더 이상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무슨 제가 이제 1가구 2주택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처분하는 과정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것도 그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저는 청주에 있는 집을 그 가경동이었었죠. 가경동 집을 팔고 복대동으로 즉시 이사했던 겁니다. 네. 예. 앞서 지적했듯이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역에 내려와서 보니까 우리 뭐 충북 지역의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지적이 좀 수긍이 되시는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요? 네, 우선 뭐 현 정부의 성과도 적지 않지만 모든 것을 다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그 걱정을 끼쳐드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고 우리가 부족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주의 경우 외지인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요와 공급이 적정선에서 만나서 부동산 안정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해법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지역 해제 문제는 제가 사실은 최근까지도 국토교통부 쪽과 좀 교감을 좀 나누고 우리 지역의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행정부 관료라는 이 특징은 정권의 그 관계없이 연속적인 정책을 펴니다. 그게 이제 관료제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그 국토교통부의 관료들에게 청주 지역의 조정지역 해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했고 그들로부터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도 얻어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충북지사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